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1부, 2부에 걸쳐서 이제 축의 상태 정보를 받아오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축의 에러 상태, 그 축의 현재 위치, 그리고 조국 이동, 마지막으로 원점 복귀 동작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축의 위치 기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뭐 펑션 블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른 것에 비해 좀 내용이 많기는 한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용이 많다고 해서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위치 기동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자, 물체가 있어요. 자, 위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재 위치를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목표 위치는 뭐죠? 10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밀리미터 단위로요.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드웨어 리미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것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서도 리미트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드웨어 리미트보다는 약간 앞선 위치에 소프트웨어 리미트가 있어야지 명령 위치가 예를 들어서 1050 이상을 가면 안 돼요. 그때 이 소프트웨어 리미트가 1050을 최대 P 리밋으로 잡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의 명령이 들어오면은 에러를 띄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맨드 단의 에러죠. 자, 먼저 이 소프트웨어 리미트 위에다 다시 적어둘게요. 자, 첫 번째 소프트웨어 리미트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여기서 0에서 1000mm까지 갈 때 우선은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 1000 마이너스 0이니까 1000mm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위치값 고정좌표라고 쳤을 때 ABS 좌표로 치면은 1000mm, 뭐 INC로 해도 지금은 1000mm가 나오겠죠. 이 1000mm인 포지션 값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위치가 나왔으면은 그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필요하겠죠. 조금 못 걷네요. 네. 속도값, 이 최대 속도값이 얼마냐? 이 V가 필요하죠. 최대 속도값, 네, 벨로시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이 최대 속도까지 가기 위한 가속도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QD77에서는 가속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속 시간. 마찬가지로 감속 시간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ACC, DC 타임이 필요하죠. 내용을 좀 밑으로 옮길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살짝 밑으로 옮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소프트웨어 리밋 들어갔고요. 위치값, 속도값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감속도 들어갔네요. 얼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0에서 1000mm로 가기 위한 이 위치 기동의 파라미터들이 안내가 됐죠. 소프트웨어 리밋, 포지션, 속도, 그 다음에 가속, 감속 시간. 네 가지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펑션 블록을 보면요. enable 뭐 늘 있어야겠죠. reset 뒤에 보시면은 에러들이 있어요. 이 에러들을 초기화시키기 위한 리셋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펑션 모듈의 코드 XY 어드레스죠. 0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시스 넘버 현재 1번입니다. X는. 그 다음에 서버 X의 위치 결정 기동 신호 무브 스타트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버 X의 포지션 테이블 넘버. 이 포지션 테이블 넘버는 일전에 이니셜 원점 보기 동작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심플 모듈에 들어가서요. 잠시만요. 축 하나만 긴급하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 포지셔닝 데이터. 이 포지셔닝 데이터에 대한 확인이죠. 잠시만요. 그래서 포지션 테이블 넘버에 대해서 적기로 했고요. 자, 포지션 넘버, 테이블 넘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포지션 테이블 넘버는 심플 모션 모듈 세팅에 보면은 이 포지셔닝 데이터에 이 포지션 테이블 번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점 복귀할 때는 9001로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 기동을 할 때는 해당 위치 결정 데이터인 1에서 600번까지 번호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프로그램 다시 띄워볼게요. 안에 보시면은 포지션 넘버는 어떤 1500번, 그죠? 1500번에 들어가고 1500번은 마찬가지로 위치 결정 기동 번호입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가속 시간. 우리 처음에 얘기한 가속 시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감속 시간, 속도, 위치, 소프트웨어 리미트. 아까 얘기한 이 조건들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가 떴을 경우에 리미트 에러 P, 리미트 에러 N, 그 다음에 이니셜 컴플리트가 안 됐다는 에러.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이 정상적이면은 위치 결정을 시작하는 위치 결정 기동 신호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펑션 블록 내부를 볼게요. 내부를 보시면은 디테일 파라미터에서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리미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베이직 파라미터로는 가속 시간, 감속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데이터는 속도, 위치, 그리고 포지션 테이블 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의 모니터링 데이터로 축의 동작 상태와 축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809, 817. 너무 지겹게 봤죠? 사실 809, 817. 뭐죠? 네, 축 동작 상태. 어떠한 위치 이동 상태인지. 그 다음에 817 뭐죠? 스테이터스. 현재 축의 원점 복귀 완료나 요구를 위한 스테이터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엑시스 넘버니까 내가 설정한 엑시스 넘버죠. 뭐예요? 1이죠. 지금은 첫 번째 x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1, 마이너스 1, 0이죠. 곱하기 150, 당연히 0이겠네요. 그 다음 18. 그러면 이제 버퍼 어드레스 18번에 리미트, 소프트웨어 리미트 P를 넣고요. N 넣고, 뭐 12, 14, ACC, DC 타임 넣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 포지션, 테이블 넘버 다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자,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들어간 게 아니죠. 현재 이 PR이란 값은 버퍼 어드레스의 주소 값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1500 볼게요. 이 위치 결정 기동 번호의 버퍼 어드레스죠. 이 어드레스의 주소 값은 1500이에요. 그죠? 첫 번째 축이 150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포지션 넘버는 현재 내가 입력한 축 카드 번호의 1이니까 1-1 0 곱하기 100이니까 당연히 0 나오죠. 플러스 1500이니까 1500이네요. 1500이라는 숫자만 들어가 있죠. 아직 이 QD77 카드에 뭔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죠? 버퍼 어드레스만 잡아둔 상태입니다. 들어가는 구간은 이 아래에 있는 구간이에요. 보시면은 자, D2M 그때 뭐라 그랬죠?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다가 버퍼 어드레스에 값을 넣어줄 수 있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enable 정상일 때, 자, 소프트웨어 리밋 P 값 뭐죠? 소프트웨어 리밋 P 값을 우리가 외부에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D22513이라는 값으로 소프트웨어 리밋 P의 값을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내용을 지울게요. 첫 번째로, 자, 소프트웨어 리밋 P 값을 넣어줄 수가 있죠. 어디에? 자, 뭐라고 써져 있죠? 22513이네요. 그러면 D22513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이 QD77 카드의 자,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죠. 버퍼 어드레스 어디에 들어가요? 자, P니까 18번이네요. 네. 버퍼 어드레스 18번에 이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버퍼 어드레스 18번. 자, 그럼 버퍼 어드레스 18번 찾아볼게요. 제일 위로 가고요. 자,
PR 그게 아마 12번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스트로크 리미트 상한값 12번 맞죠?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상한값의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는 18번입니다. 그죠? 더블 워드니까 18, 19를 먹겠죠? 자, 그럼 정상적으로 이 값이 입력한 DA 둘도 오알아서 입력한 값이 D2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enable 해당 값, 그 다음에 펑션 코드 모듈의 번호 K0이죠. K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K0이 뭐예요? 위에 있는 이 QD70 MS4의 버퍼 XY 어드레스고요.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번호, 그죠? 18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타임하고 주니까 더블 워드니까 더블 워드를 써주겠죠. 그 다음 건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 리밋 N 마찬가지로 가속도, 감속도, 그리고 속도, 정정할게요. 가속시간, 감속시간, 속도, 위치값, 그리고 테이블 넘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값을 읽어오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뭘 읽어오는 거죠? 어디 봅시다. 액시스 비지 스탯이라는 걸 읽어오네요. 그러면 액시스 비지 스탯을 읽어오는데 이게 어디서 읽어오는 거죠? PR의 액시스 비지 스탯이니까 보시면은 809에서 읽어오네요. 그럼 테스트 MD는 해당하는 숫자의 비트를 켜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809의 8번째 비트가 뭔지 찾아봐야겠죠? 자, 809. 8번째 비트 뭐죠? 위치 제어 중. 위치 제어 중 신호를 확인하기 위한 액시스 비지 신호 하나랑요. 그리고 이니셜 컴플리트 신호를 확인하기 위한 액시스 스테이터스 총 두 가지를 읽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값이 써졌다는 가정하에 자, move start 아까 보시는 move start 신호가 있었죠. move start 신호가 들어오고 이니셜 컴플리트가 정상적으로 돼 있을 경우 자, 우리의 포지션 입력 값이죠. DWI니까 보시면은 DWI 포지션 리절트니까 여기서 주네요. 읽어주는 값이죠. 이제 위에서 서브 X 값을 DWI 포지션 리절트로 주는 거예요. 자, 해당 값이 P보다 작아야겠죠, 당연히. 근데 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죠? 아까 뭐 말씀드렸어요? 이 리미트 만약에 제가 P 리밋을 1050을 걸었어요. 아니요. 지금 상태로는 1000으로 가니까 자, 제가 만약에 950을 걸었어요. 근데 1000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뜨기 때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리밋 에러를 잡아놨고요. 그래서 P보다 작고 그 다음에 당연히 M보다도 커야겠죠. 그죠? N이 더 커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은 더 뒤로 가는 얘기니까 이러한 소프트웨어 리밋에서 안전하고 이니셜 컴플리트까지 문제가 없다 하면은 정상적인 무빙 동작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죠? 다 괜찮아요. 근데 이니셜 컴플리트가 안 돼 있네요. 그럼 이니셜 컴플리트가 안 됐다는 에러를 띄워야겠죠. 근데 다음엔 들어갔는데 이니셜 컴플리트 돼 있고 무빙 스타트도 들어왔는데 뭐가 돼요? 소프트웨어 리밋 값이 안 맞네요. 그러면 리밋 에러를 띄워야겠죠.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무빙 스타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 에러로 인해서 우리가 축을 정지시키고 기동을 못하게 막아버린 다음에 추후에 다시 에러를 리셋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에러를 리셋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이네이블 신호. 우리 위에서 봤던 정상적인 상태는 이네이블이죠. 에러도 없고 서버 전원도 드라이버나 앰프 전원 잘 들어가 있으면 이네이블일 때 리셋이 아까 전에 에러를 초기할 때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펑션 코드 모듈은 자꾸 펑션 코드라 그러네요.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은 XY 어드레스, 그 다음에 축 번호, 그 다음에 move start, 그 외에 이제 포지션 테이블 번호, 가속 시간, 감속 시간, 속도, 위치값, 소프트웨어 리미트, 그리고 에러에 대한 표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시작되는 위치 기동까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보니까 시간만 좀 길어지지 우리가 익히 이제 감으로 익히고 있고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펑션 블록으로 QD77 축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서 얘기를 해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서버 한 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펑션 블록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요. 이 펑션 블록의 최대 장점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재활용이 가능한 건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제가 서버 X잖아요. 그럼 서버라는 제가 하나의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데이터 타입 안에 스트럭처 데이터 레이블들을 쭉 만들었어요. 그죠? 안에 있는 구성 레이블들이죠. 자, 그럼 제가 글로벌 레이블을 보시면은 지금 서버 X라는 한 가지 글로벌 레이블을 만들었는데, 자, 이 글로벌 레이블 안에 데이터 타입 뭐예요? 서버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고 디바이스에 지정한 디바이스에 다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만들까요? 서버 Y를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타입은 똑같이 뭐가 돼요?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의 서버.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레더로 001 서버 Y를 만들었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컴파일 해주고요. 지금은 서버 Y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여기 뭐가 있었죠? 서버 스탯, 에러, 포지션, 조그, 이니셜, 커맨드까지 만들어 놨을 때, 자, 재활용이 된다 그랬죠. 봐봐요. 순서대로 똑같이 맞출까요? 스탯, 에러, 포지션부터 해볼게요. 자, 스탯, 그 다음에 에러, 그 다음에 포지션.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기존에 서버 Y라는 게 없었는데 X에서는 항상 서버 X였잖아요. 글로벌에서 서버 Y라는 레이블을 만들고 이 서버 Y라는 프로그램 카테고리 하나도 만들어서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에 있는 내용을 글로벌 레이블에 넣고 글로벌 레이블에 있는 레이블을 새로운 프로그램에다 적용을 하고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펑션 블록을 이 001 서버 Y에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서버 Y BR enable 펑션 모듈은 똑같이 0번이고 축 번호만 K2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서버 Y DW current position. 자, 이렇게 되면은 손쉽게 X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펑션 블록을 써서 Y에다가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간략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부에서 이렇게 펑션 블록을 버퍼 메모리를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펑션 블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from 그리고 to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서 직접 값을 읽어와서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FB의 가장 큰 의의고요. 펑션 블록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서버 X, 서버 Y 만약에 축이 10개, 11개, 12개가 돼도 똑같이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펑션 블록을 쓸 때 이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기회가 되시면은 한 번쯤 펑션 블록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이 만들어둔 펑션 블록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축 기동까지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